여러분,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게 한국에서만 머물면 너무 아깝잖아요. 이걸 어떻게 전 세계에서 통하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그 글로벌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에 대해 쉽고 확실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어마어마하죠? 무려 11조 원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돈이냐고요? 네, 이게 바로 짝퉁, 그러니까 위조 상품 때문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매년 허공으로 날리는 돈입니다. 특허청이랑 OECD가 분석한 자료인데 정말 충격적인 현실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밤새 고민해서 기가 막힌 제품을 만들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제품이 저 11조 원짜리 통계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아찔하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내 아이디어를 저런 위험에서 지켜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시간 싸움입니다. 지식재산의 세계에서는요, 말 그대로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똑딱거리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긴급한 마감일이 뭔지부터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파리 조약 우선권.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 12개월짜리 전 세계 찜하기 찬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한국에 딱 하고 특허를 낸 그 날짜 있잖아요. 그 날짜를 기준으로 1년 안에 다른 나라에 가서도 내가 이날 먼저 찜했어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권리입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훨씬 와닿을 거예요. 딱 국내에 출원하는 첫날, 바로 이날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우선일입니다. 그리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죠. 1년. 이 1년 안에 해외에 출원을 해야 아까 말한 찜하기가 유효해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 1년 6개월짜리 데드라인입니다. 이때가 되면 내가 낸 특허 내용이 전 세계에 공개가 되거든요. 만약 그때까지 해외 출원을 안 했다. 그러면 사실상 다른 나라에서는 그거 이미 다 알려진 기술이네 하면서 특허를 내기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말 그대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감 시한은 알았어요. 그럼 다음 질문은 어떻게겠죠? 해외에 출원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여러 나라를 한 번에 묶어서 처리하는 원스톱 쇼핑 방식이 있고요. 내가 원하는 나라만 콕콕 집어서 따로따로 주문하는 개별 주문 방식이 있어요.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해봤을 고민일 거예요. 특히 상표 같은 경우에 이거 마드리드 시스템으로 한 방에 쏴야 하나? 아니면 미국, 중국, 일본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하나? 진짜 머리 아프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답이 좀 보입니다. 상표의 경우 마드리드 시스템, 이게 한 번에 처리하니까 편할 것 같지만 함정이 있어요. 일단 초기 비용이 더 들고요. 진짜 치명적인 건 바로 리스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 한국 상표가 5년 안에 혹시라도 잘못돼서 취소되잖아요. 그럼 마드리드로 묶어놨던 모든 나라의 상표가 그냥 한순간에 와르륵 무너지는 거예요. 도미노처럼요. 반면에 개별 국가는 하나가 잘못돼도 다른 나라는 멀쩡하죠? 리스크가 쫙 분산되는 거예요. 속도나 관리 면에서도 훨씬 유리할 수 있고요. 그럼 특허는 어떨까요? 여기서는 PCT라는 게 원스톱 방식인데요. 어라? 상표랑은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이 표를 보세요. PCT는 오히려 초기 비용이 훨씬 싸요. 그리고 진짜 대박인 건 최대 30개월, 그러니까 2년 반 동안 어느 나라에 들어갈까를 고민할 시간을 벌어준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내 기술이 특허를 받을 만한지 객관적인 보고서도 받아보고 시장 상황도 좀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무작정 돈부터 쓰는 걸 막아주는 아주 현명한 안전장치인 거죠. 자, 지금까지는 출원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절차 같은 거죠. 근데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단순히 서류를 내는 걸 넘어서 이 지식재산권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무기로 쓸 것인지, 즉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공격적으로 나설 것인가? 아니면 굳건히 방어할 것인가? 이건 그냥 제 뇌피셜이 아니고요. 여기 아주 중요한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함께 쓴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를 보면 회사가 어떤 IP 전략을 쓰느냐가 그냥 단순히 특허 하나 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생존과 성장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카드는 바로 공격적 IP 전략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최대한 빨리가 핵심이에요. 심사 청구도 바로바로 하고 어떻게든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을 확 줄여서 누구보다 먼저 권리를 딱 확보하는 겁니다. 왜? 이걸로 시장을 선점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죠. 그럼 반대편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방어적 IP 전략입니다. 이건 정반대예요. 일부러 심사를 최대한 늦추는 겁니다. 특허가 등록된 것도 안 된 것도 아닌 애매한 심사 중 상태로 계속 두는 거죠. 이게 왜 효과가 있냐면 경쟁사들 입장에서는 저 기술을 써도 되나? 안 되나? 계속 헷갈리게 만들어서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게 막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동안 우리는 시장을 좀 더 지켜볼 시간을 버는 거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요? 이건 정답이 없어요. 우리 회사 상황에 맞춰야죠. 자,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우리 기술이 사업의 완전 핵심이다. 혹은 당장 투자 유치가 시급하다. 이럴 땐 무조건 공격입니다. 반대로 시장에 경쟁자가 너무 많고 기술도 계속 바뀌는 상황이다. 이럴 땐 섣불리 움직이기보다 방어적으로 시간을 벌면서 다음 수를 고민하는 게 현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공격이든 방어든 전략이 뭐든 간에 그냥 IP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회사가 망할 확률이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특허를 가진 기업은 망할 위험이 2.1%인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포함한 전체 평균은 6.9%나 돼요. 무려 3배가 넘는 차이입니다. 이게 바로 숫자로 증명되는 IP의 진짜 신지죠. 자, 지금까지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다뤘는데요. 이제 이걸 다 모아서 여러분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글로벌 IP 성공 플레이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검색부터 하세요. 추론하기 전에 내 아이디어랑 비슷한 게 이미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계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국내에 처음 서류 낸 날부터 딱 12개월. 이 우선권 마감일은 그냥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세 번째, 우리 회사 상황에 맞는 길을 고르세요. 예산, 속도, 리스크를 다 따져보고 원스톱으로 갈지 개별 국가로 갈지 결정하는 겁니다. 네 번째, IP는 비즈니스랑 따로 놀면 안 됩니다. 우리 사업 목표가 공격적이면 IP도 공격적으로, 사업이 신중해야 하면 IP도 신중하게 딱 맞춰서 가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특히 내 분야를 잘 아는 전문가, 예를 들어 화장품이면 화학 전문가를 만나는 게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쏟아부은 땀과 열정으로 만들어낸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 그건 정말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의 그 소중한 보물, 지금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가?